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도를 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독주와 폭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모토 중에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정은 압도적 다수의 서울시 의회의 호의 아래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야말로 약자들은 무시하고 복지는 약화시키고 시민들을 무시하고 개발 행정에만 몰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현저하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 폭주하는 오세훈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올 신년 초에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번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TBS 방송을 일방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TBS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여러 이제 시도들을 자행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정말 퇴행적인 시대착오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가 3분의 1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걸 제대로 견제를 못하지 않느냐는 시민적인 우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국민들께 그런 저희들의 절절한 심정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기영 의원님이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오세훈 시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또 격려도 응원도 있지만은 한편 우려 또 회의 내지는 비판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과연 약자와의 동행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함께 보듬고 가는 그런 동행인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 업자와의 동행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 야간 약국 또는 심야 약국의 예산을 없애버렸던 것,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복지의 영역에서 또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참여의 영역에서 무언가 다른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치들이 기존의 사회적 합의 또는 정책의 성과 등을 무시하는 과도한 후퇴 아닌가라는 비판입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정이 보다 시민들의 권리와 복리에 복무하도록 하는데 항상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고영인 의원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복지 역주행을 보면서 보건복지회 간사로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무상급식을 부정하는 그런 복지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완고한 고집이 지금도 하나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복지 정책을 나열한 여러 가지 것과 진행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판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하겠다고 했고요. 그 복지 민영화를 통해서
소득 최하위층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시장에 넘기겠다는 얘기고, 이것이 나타나는 기결지점은 예산의 삭감, 그 다음에 복지의 선별화,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소외된 그 여러 약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질 낮은 서비스 내지는 소외감이 보다 강화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언뜻 보면 화려한 복지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편적 복지를 선별화하고 특히 그 시민사회라든가 또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동체의 어떤 복지 정책들을 모두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실질적인 서울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화 그리고 선별화 그리고 복지 예산 삭감 정책을 따라하지 말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다시 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는데요. 1월 1일 날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 간 오세훈 시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봉헌하겠다라고 했던 이명박 전 시장과 판박이 비슷한 발언을 했던데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버젓이 1월 1일 날 서울시장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신년인사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참 오만하기 짝이 없고 정말 얼마나 견제장치가 없으면 저렇게 신년 초에 발언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개탄스러움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이신 임종국 의원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종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이 아닌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서울시정을 약속하는 서울시장의 왜곡된 사명감과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은 뒷전인 채 진영과 권력을 쫓는 서울시장의 모습은 이미 너무 익숙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10수년 전 대다수의 시민이 찬성한 무상급식을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며 서울시장의 책무를 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당선 직후에는 시민사회의 감시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권자로서의 차비와 자치를 부정하고 관치 행정을 내세웠습니다.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호의 속에서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시민참여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공정한 진단, 평가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참한 시민의식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결국에는 서울시정을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오세훈 시장을 강력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던 공공야간약국 지원사업에 올해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행 일자리, 뉴딜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은 단순 일자리라는 이유를 들어 목표 인원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과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등의 사업들도 축소되거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24년 예산은 22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700호에서 50호로 무려 93%나 공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일반 매입 임대주택도 청년 매입 임대사업도 절반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장기 안심주택 공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서울런, 손목닥터 9988, 안심소득, 청년 취업 사관학교와 같은 공약 치적 사업들은 약자 동행으로 포장하여 중복 특혜 실효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런은 불공정한 강의료 지급 기준과 최소금액 보장 조항으로 사교육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손목닥터 9988을 위해 구매한 기기는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시민들의 자원으로 운영되었던 마을 보안관은 민간 경비 업체에 맡겼습니다. 혹자는 오세훈 시장의 약자 동행 사업에 약자는 없고 업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의 또 다른 이름은 윤석열과의 동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공공의료, 노인 일자리, 돌봄 등 서민 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일정 비율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면 오세훈 시장은 국비 매칭을 핑계로 서울시의 서민 복지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축소된 복지 사업을 회복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치적 공약 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100% 부담하던 아이돌봄 지원, 우리 아이 안심 의원 등과 같은 사업들을 자치구 50% 분담으로 바꾸거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관 등에 대한 보조율을 매년 5%씩 하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 부담을 늘렸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사업 축소는 불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기후 위기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진짜 복지의 실현이 더욱 절실한 이때 허울뿐인 약자 동행으로 서울 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의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동행할 것인지 서울 시민과 동행할 것인지 묻고 심판해 주십시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서민복지 예산은 대대적으로 축소하면서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와 같은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부잣집 자제분,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짓는 반약자 권력에 맞서 서울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특별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네.